안녕하세요. 안전강사 고영주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개인형 이동장치, 특히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뉴스에서나 길을 다니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뉴스에서 기억나는 이야기라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이용이 급격히 늘고 있고 그에 따라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일 겁니다. 길에서 본 기억은 위험해 보인다거나 아무데나 세워져 있어서 불편을 준다는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10월 기준 한 시장조사 업체 발표에 따르면 공유전동 킥보드 이용자 수는 115만 명이나 되고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에는 퍼스널 모빌리티 판매 대수가 20만 대까지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공유전동 킥보드 이용 현황을 보면 2018년에 150대였던 것이 2020년에는 250대가 증가한 3만 7천여 대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퍼스널 모빌리티를 많이 이용하고 있을까요? 전동 킥보드 이용이 66.5%로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전동 이륜 평행차와 전동 외륜보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이용 목적으로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고요. 레저, 운동, 출퇴근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장소로는 도로외 장소, 자전거 도로, 인도, 차도 순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도로외 장소는 공원, 대학 캠퍼스, 아파트 단지 등을 말합니다. 이 통계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통계조사 당시인 2019년에는 도로교통법상 퍼스널 모빌리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속해 차도로만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행하면 안 되는 장소에서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초기 퍼스널 모빌리티가 이용되는 시기에는 교통법규도 잘 모르고 잘 지켜지지 않아서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였는데요.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사망자 수는 2년 만에 3배로 증가를 했고요. 부상자 수와 사고 발생 건수가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령별 사고 현황을 보면요. 20대와 30대가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요. 운행 중 사고가 64.2%로 가장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기계의 고장이나 불량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차도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를 보면요. 무신호 교차로를 주행 중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와 충돌하거나 같은 방향에서 주행하다 회전하는 중에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 충돌하는 사고와 신호 위반을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례를 보면 어린이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행하다가 넘어져 크게 다친 사고, 친구와 함께 킥보드를 타다가 인도턱에 걸려 넘어진 사고, 도로에 생긴 홈이나 돌뿌리, 울퉁불퉁한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진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고장이나 불량에 의한 사고 사례를 보면 주행 중에 갑자기 T바와 발판이 연결되는 부분이 부러지거나 바퀴가 빠져 넘어진 사고가 있었고요.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넘어진 사고도 있었습니다. 또 공유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작동이 갑자기 멈춰 넘어지거나 충전하다 폭발하여 화상을 입는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부상 부위를 살펴보면 머리와 얼굴이 가장 많이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6.3%가 나타났고요. 다음으로는 다리와 팔이나 손 등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증상별로는 피부 및 피하 조직 손상이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는 근육, 뼈 및 인대 손상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관련 통계를 알아봤는데요.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 통계는 2017년부터 집계를 시작해서 그 이후로 이용자의 증가만큼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교통 법규 및 안전 수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